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 2분기 성장률이 27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며 이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탓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수천 개의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벌어들이고 있고 이는 미국 납세자가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유동성 투입으로 지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티그룹의 2분기 실적이 현재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도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강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아시아 지역의 기업 심리는 부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티그룹의 마크 메이슨 최고 재무관리자는 미중 무역 갈등 불확실성이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대출 욕구를 꺾었다며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BC는 JP모건이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기존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은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 정책으로 상향 가능성이 있고 현재 투자자들의 포지셔닝과 심리는 낮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가 끝나기 전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부분적이라도 타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동 긴장 해소를 위해 중재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과 주중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자신들이 구축한 모멘텀 덕분에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막았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재와 협상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왕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6.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GDP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언급을 했는데요. 수천 개의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이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 압박을 자꾸 넣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 측에서는요. 대통령의 재선이 불안하니까 중국의 손실을 부풀려서 여론을 흔들려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 좀 어떻게 풀어볼까요? 네. 이제 트럼프 트위터 내용으로만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미중 무역에 대해서 이제 요약만 할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미중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있다. 너네 중국 자체가 계속적으로 끌어봤자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 자체가 펼쳐질 것이다. 하고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시장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자체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큰 틀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만한 멘트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닝 시즌 상황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멘트 자체가 내용이 나오는 건 다소 좀 불편합니다. 오히려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상적인 태도고 예전 이제 얼마 안 됐죠. 화이 사건 같은 이런 큰 타이틀을 건 사건이 트지 않는다면은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에 대한 폭을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사실 이제 어닝 시즌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은 오히려 시장 상황에 맞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뉴스는 이것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어제부터 미국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고 시티그룹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티그룹의 2분기 엇갈린 실적이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가리킨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소비자 사업 부문 그리고 미국 신용카드 부문의 이자 매출이 우수하게 나왔는데 반면에 기업 대출 사업은 조금 결과가 달랐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 대출이 6% 하락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불확실성이 아시아 기업들의 대출 욕구를 꺾은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금리로 인한 순매출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사실 이제
틀린 소리는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잠시만요. 네. 시티그룹 관련해 갖고 내용 자체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세계 경제 상황을 나타낸 이 부분은 다소 의아해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뭐 후반부에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분은 미증시에 대한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목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많은 것뿐이에요. 삼성전자가 뭐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를 발표를 저희가 이제 고순 지금에서 계속적으로 띄울 건데 시티은행도 그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매출 평가 생제 경제를 악조건으로 흔들 것이다 이거는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사례 같은 케이스 근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어떤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이렇게 됐었다, 이런 사태가 이렇게 됐었다, 이런 근거 자체를 내밀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헤드라인 가지고는 그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아이러니하다 이 부분이 있어요. 세계 경제 자체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금리 인하는 당연하게 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할 필요성은 없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크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제 헤드라인에서 이제 금리 얘기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미 증시하고 5일 끝나면 제가 한 번은 언급 드릴 거예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차트상 좀 큰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강조를 드릴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헤드라인 이제 시티그룹 관련해 갖고 이 부분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좋다 좋지 않다 평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예 하나의 그냥 기업이고 얘네 회사 하나 매출이에요. 그냥 이 시티그룹 하나 매출 이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 때 시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조금 다소 낙폭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은 네. 미증시의 큰 변화 자체를 꾸리진 못해요. 지금 한 주 동안만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에 대한 반영 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접근에 대한 태도고 단가 자체를 가장 이상적으로 내리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전일 어쨌든 간에 호조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고수는 지금에서 얘기 나눴을 거예요. 호조로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 자체가 전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랠리 포인트를 겪었던 거겠죠. 상황이. 근데 이제 단가 자체가 어제 웨이팅을 제가 들었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 단가 자체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손익비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상황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지만은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매수 추세를 먹더라도 익절에 대한 폭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한 주 내내 앞으로 이런 상황 자체가 발표가 이어질 텐데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오늘 또 호조 떴네. 매수 포지션 한번 단가 한번 봐야겠죠. 어디서 나오나. 이상적이 좀 이따 이제 나스닥 차트 볼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이번 헤드라인 마무리 결말만 좀 짓자면은 시티그룹에 대한 한 내용 가지고 미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세계 경제에 대한 평가 자체를 내리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또 시티그룹의 실적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그런데 시티그룹의 실적으로 세계 경제 그리고 미증시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3번 헤드라인으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JP모건이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S&P 500 지수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의 전략가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부분적으로라도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증시 전망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외신을 평가할 때요. 네. 이제 제 주관을 많이 섞어요, 사실. 왜냐면 과거 사례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여건 자체가 펼쳐졌는지 이 부분에서 평가를 좀 많이 내리는 편인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뭐 다수의 외신 기업이 있겠죠. 네. 평가하는 기업 자체가 있는데
좀 허풍을 많이 떨어요, 사실. 음. 근데 이 3번 헤드라인 자체가 제가 허풍이란 소리는 아니에요. 허풍이란 소리는 아니지만은 어떤 포인트 자체를 얘기했다는 건요, 신빙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포인트 가지고 매매를 안 하시길 권유드려요. 이 포인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뭐 외신에 대한 저희가 고수는 지금에서 좀 평가드리는 부분인데 이 내용 자체는 제 주관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대로 갔다면 다 부자가 됐겠죠. 유가 자체도 무슨 100 간다고 맨날 그러고 작년에 유가 40까지 떨어졌을 때 이란 제재하고 76 찍고 이제 40까지 갔을 때도 이거 100 그냥 한다. 100은 그냥 우회할 것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놓고 얼른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도 아니고 그죠? 미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금융그룹이 언론 이렇게 뱉어놓고 싹 다 들어가요. 왜 이런 평가 자체를 내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치가 왜 어떤 근거에 내는지 어떤 얘기도 안 하고 헤드라인만 이렇게 뽑아내는 건 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적 상황이라든가 어떤 여건 자체를 해야 되는데 과거 사례 자체를 드러내서 좀 이런 부분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사례 자체를 지금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꺼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미중 무역 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될 것이란 분석을 했는데 이건 얘네 생각입니다. 얘네 생각이에요. 저는 딜레이가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가 끝나도. 어떠한 근거 자체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타결될 거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한 현재 분위기는요. 그냥 스탑이에요. 네, 추가 관세는 죄송합니다. 추가 관세는 하지 말자. 일단은 딜레이 하자. 대신에 기존에 했던 관세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추가 관세라든가 추가 어떻게 보면은 화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미증시에 대한 변동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만은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이겠죠. 어닝 시즌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업 실적 자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지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000에서 3,200은요. 사실상 이제 최근 나왔던 유동성 랠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네, 엄청 큰 폭이다 이 부분은 아니다. 근데 상향 조정을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미 증시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끌어질 것이다 이 부분이고 가능성은 넓게 측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트러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닝 시즌도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봤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좋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예상치를 다 상회하는 내용 자체가 나왔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요. 미중 무역이 터지고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 최근에 있었던 화의가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갑작스럽게 탁 하니까 이제 미증시 자체가 이제 조정을 세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급발 예상치 못한 사건 자체가 터진다면은 어떤 대처가 필요해요. 이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여건 자체가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이제 딱 얘기하고 중국 쪽에 지금 일본 헤드라인에 야 너네 오늘 트럼프가 올렸잖아요. 야 너네 지금 중국 우리 관세 때문에 힘들지 않냐. 그럼 중국 쪽에서 막 반발해갖고 야 니네 미 채권 몇 개 팔아버릴게 이런 식으로 태도 나와버리면요. 갑작스러운 이런 태도가 나와버리면은 상황 자체가 이제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안감이 굉장히 조성되는 상황이에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여건 자체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저희는. 왜냐면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헤드라인에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내용 자체는 제가 강조할 부분은 앞으로 엄청 강조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외신 자체를 뽑을 때 뭐 사실 일전 어떤 다른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전망치가 어떤 여건이라든가 어떤 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만큼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필요적으로 볼 만한 시황이다 이렇게 싶으면요.
저희랑 이제 김성인 코님이랑 엄청 강조를 할 거예요. 맞죠? 네. 네. 저만 한가요? 아닌가요? 같이 해야죠. 네, 예. 같이 해야죠. 네, 같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김성인 코님하고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강조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오늘은 다소 내용이 사실 부족합니다. 내용이 사실 부족해요. 네, 그만 큰 사건 자체도 없을 뿐더러 이제 큰 사건도 없을 뿐더러 지금 어닝 시즌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네, 네. 지금 한 주 동안은 어닝 시즌만 맞추시는 게 오히려 미증시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 부분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저희 마지막 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요, 하산 루히니 이란 대통령,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할 것이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재와 협상 작업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이건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마크롱이 개입을 했죠. 마크롱이 개입을 했습니다. 뭐 얻어 먹을 게 있으니까 개입을 한 거겠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 실이에요. 자기도 뭐 개입을 해갖고 어떤 여건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뭐냐면은 중재를 한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제 드린 내용 자체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게요. 반전적인 내용 자체가 한 차례 나왔었죠. 기억하시나요, 앵커님? 그렇죠. 네. 자꾸 저한테 네. 네. 저희 소통한다고 했는데 예. 저 혼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고 없이 들어오시네요. 네, 제가 원래 깜빡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아시세요?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왜냐면요, 갑자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란 대통령이 다시 한번 포커스 맞추겠습니다. 네, 여기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란 대통령이 이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최근 나왔던 어떻게 보면 1년 이상 나왔던 이란에 대한 태도에 대한 그 반전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매도를 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오늘은 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어제. 네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고수는 지금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전혀 그만큼 낙폭 자체를 좀 세게 이루긴 했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앞으로 이제 이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국 측 태도가 더 이제 중요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란 대통령은 합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잘 나왔는데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사실상 포커스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할지 말지. 결국은 뭐다. 이란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가에 대한 조정은 이란이 컨트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평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마크롱이 개입한 만큼 사건 자체가 좀 더 이제 확충될 가능성이 넓다. 이 부분만 생각하시고 이란에서는 일단은 이제 장관이라든가 대통령 자체는 다 표현을 했습니다. 네. 핵 합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협상을 하겠다. 평가를 한 만큼 미국 측에 대한 앞으로 이제 이란에 대한 언변 이런 게 나올 시 고수는 지금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드릴 거고요. 미국 쪽에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이제 시황적 판단에 근거해야 돼요. 시황적 판단에 이 부분은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습니다 하고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지금 상황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세멘트 자체를 못 하지만은 미국 측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 관련해 갖고는요 굉장히 악덕업자예요. 악덕업자. 네.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라는 무기를 자체로 계속 이제 옥을 쪼아붓는 이런 상황 자체를요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항상 태도 자체가. 그다음에 항상 변수 자체는 미국에 달려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내용 자체는
이란 제재는 앞으로 미국의 포커스를 담겨 있으니까 미국 측에 대한 주장 자체를 보시고 매매에 대한 시황적 판단 근거를 내세우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다. 이 부분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유가와 관련해서는 좀 이란이 앞으로 컨트롤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